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난중일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본가는 덕수, 자는 여해, 시우는 충무입니다. 1576년 식년 묵과에 급제하여 처음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이어 1586년에는 사복 시주부를 거쳐 조산 보만호로 전근하였고 오랑캐 기습을 격파하였으나 병사 이일의 무고로 파직되어 백의종군의 길에 올랐습니다. 1591년 유성룡의 청거로 절충장군 진도군수를 지낸 뒤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승진하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은 옥포에서 외선 30여 척을 격파하였고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한 사천에서는 13척을 격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오의정 정탁의 변호로 풀려나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였습니다. 1598년 철수하는 외선 500여 척이 노량에 집결하자 명나라 수군 도독 진인과 연합하여 외적들과 싸우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이순신은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우리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문에도 능하여 시조, 한시 등 여러 편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순신의 난중일기 시작해볼까요? 을미년 1595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마음이 초조하여 잠 못 이룰 적에 긴 한숨 거듭 짓노라니 눈물만 자꾸 줄줄 흐르네. 배를 부린 몇 해의 계책은 다만 성군을 속인 것이 되었네. 산 하는 오히려 부끄러운 빛띠고 물고기 날새들도 슬피 우느나 나라의 다급한 형세에 누구에게 능히 병정을 맡기리요. 배를 몰던 몇 해의 계책은 이제 성군을 속인 것이 되었네. 중원 회복한 제갈량이 그립고 적을 몰아낸 곽자의를 사모하네. 비바람 몰아치는 밤 마음이 초조하여 잠 못 이룰 적에 슬픈 마음은 쓸개가 찢긴 듯 쓰라린 가슴은 살을 애는 양 긴 한숨 거듭 짓노라니 눈물만 자꾸 줄줄 흐르네. 쓰라린 가슴은 쓸개가 잘린 듯 슬픈 마음은 살을 애는 양 산하가 참혹한 빛을 띠고 물고기 날새들도 슬피 우느나 태평 세월 200년에 화려한 문물은 삼천 모양 나라의 다급한 형세에 병정을 맡길 인재 없네. 1월 1일 맑다.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란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또 팔순의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는 여러 장수들과 색군들이 와서 새 인사를 했다. 원전 윤원심, 고경운 등이 와서 만났다. 여러 색군들에게 술을 먹였다. 1월 2일 맑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1월 3일 맑다. 일찍 대청으로 나가 각 관청과 포구의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1월 4일 맑다. 우후후 이정충, 거제현령 안위, 금갑도만호 이만표, 소비포 권관 이영남, 여도만호 김인영 등이 와서 만났다. 1월 5일 맑다. 공문을 처리하였다.
조카 봄과 아들 울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이다. 밤새도록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월 6일 맑다. 어흥님과 고성현감 조홍도가 왔다. 1월 7일 맑다. 흥양현감 배흥립, 방원순과 함께 이야기했다. 남해에서 항복한 외인 야여문 등이 찾아와서 인사했다. 1월 8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광양현감 송전의 공식 인사를 받은 뒤에 전령의 기한을 넘긴 죄로 곤장을 쳤다. 1월 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야여문 등을 남해로 돌려보냈다. 1월 10일 순천부사 박진이 교서에 숙배를 행했다. 경상수사 원균이 선창에 왔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같이 이야기했다. 순천부사 우우후, 흥양현감, 광양현감, 웅천현감, 고성현감, 거제현령도 와서 아뢰고 돌아갔다. 1월 11일 우박이 내리고 동풍이 불었다. 식사 후에 순천부사 흥양현감, 고성현감, 웅천현감, 영등포 만우가 와서 이야기했다. 고성현감은 새로 만든 배를 감독할 일로 아래고 돌아갔다. 1월 12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가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늦게 순천부사가 고하고 돌아갔다. 영남 오후 이으득이 와서 만났다. 1월 13일 아침에 맑더니 저녁에 비가 내렸다. 박치공이 왔다. 1월 14일 맑다. 동풍이 세게 불었다. 몸이 불편하여 누워서 신음하였다. 영등포 만호, 사천현감, 여도 만호가 와서 만났다. 1월 15일 맑다. 우우후 이정충을 불렀더니 이정충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한참 동안 헤엄치는 것을 간신히 건져냈다. 그를 불러서 위로했다. 1월 16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1월 17일 맑고 따뜻하며 바람도 없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우후 소비포 권관, 거제현령, 미주왕 첨사 성유문이 함께 와서 활쏘기를 하고 헤어졌다. 1월 18일 흐리다. 공무를 처리했다. 늦게 활 10순을 쏘고 헤어졌다. 1월 19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옥구의 피란민 이원진이 왔다. 장흥부사 황세득, 나간군수 김중계, 발포만호 황종록이 들어왔다. 기한을 어긴 죄로 처벌했다. 조금 있다가 여도의 전선에 불이 나서 광양, 순천, 녹도 전선 4척에 불길이 번져 탔다. 통탄함을 이길 수 없다. 1월 20일 맑다. 아침에 아후 옆이 조카 해가 이응복과 함께 나갔다. 아들 울과 조카 분이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다. 1월 21일 종일 가랑비가 내렸다. 이경명과 장기를 두었다. 장은 부사가 와서 만났다. 그에게 들으니 순변사 이일의 처사가 극히 형편없고 나를 해치려고 몹시 애쓴다고 한다. 참으로 우습다. 1월 22일 맑으나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원수의 군관 이태수가 전령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장수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고 간다고 하였다. 늦게 수루에 나가서
불을 낸 여러 배의 장수들과 생리들을 처벌했다. 초저녁에 금갑도만호의 옆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1월 23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장흥부사와 우후 흥양 현감이 와서 이야기하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갔다. 1월 24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원진을 배웅했다. 1월 25일 맑다. 장흥부사 흥양현감 우후 영등포만호 거제 현령이 와서 만났다. 1월 26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다무선이 들어왔다. 흥양 현감을 잡아갈 나장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희도 왔다. 1월 27일 맑다. 춥기가 한겨울 같다. 대청에 나가 영암 군수 강진 현감 등의 공식 인사를 받았다. 1월 28일 맑다. 바람이 세게 불고 추웠다. 황승헌이 들어왔다. 1월 29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1월 30일 맑고 동풍이 세게 불었다. 보성 군수 안홍국이 들어왔다. 2월 1일 맑고 바람이 불었다. 일찍 대청으로 나가 보성 군수의 기한 어긴 죄를 처벌하고 도망치던 외놈 2명을 처형했다. 의금부의 나장이 와서 흥양 현감을 잡아갈 일을 전했다. 2월 2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흥양 현감을 잡아갔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2월 3일 맑다. 일찍 대청으로 나가 흥양의 배에 불을 던졌다는 신덕수를 신문했으나 증거를 얻어내지 못하여 가두었다. 2월 4일 맑다. 몸이 불편하다. 장흥부사와 우우후가 왔다. 원수부의 회답 공문과 종사관의 회답 편지도 왔다. 조카 봉, 아들 회와 오종수가 들어왔다. 2월 5일 맑다. 충청수사가 왔다. 천성만호 윤홍련이 교서에 숙배했다. 2월 6일 맑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장흥부사 우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2월 7일 맑다. 보성군수 안홍국이 술을 가져와 종일 이야기했다. 2월 8일 흐리다. 2월 9일 비가 내리다. 2월 10일 비가 뿌리고 바람도 세게 불었다. 황숙도와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2월 11일 비가 내리다가 늦게 잠깐 갰다. 황숙도, 분허주, 변존서가 돌아갔다. 종일 공무를 보았다. 저물 무렵에 유지가 왔는데 둔전을 점검하라는 것이다. 2월 12일 맑다. 바람은 일지 않았다. 윤엽이 들어왔다. 늦게 활 10순을 쏘았다. 장흥부사 우우후도 와서 활을 쏘았다. 2월 13일 맑다. 일찍 도양의 둔전에서 벼 300섬을 실어와서 각 포구에 나누어 주었다. 우수사와 진도군수, 무안현감, 한평현감, 남도포만호, 마량첨사, 회룡포만호 등이 들어왔다. 2월 14일 맑고 따뜻하다. 식사 후에 진도군수 무안현감, 한평현감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방비처에 들일 수군을 일제히 징발에 보내지 않은 것과 전선을 만들어 오지 않은 일로 처벌했다. 영암 군수도 죄를 논했다. 조카 봉, 해, 분과 방응원이 함께 나갔다. 1월 15일 맑고 따뜻하다. 새벽에 망골례를 했다. 우수사, 가리포참사, 진도군수가 함께 와서 참가했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렸다. 2월 16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앉았으니 한평 현감 조발이 논박을 당하여 돌아간다고 고하기에 술을 먹여보냈다. 조방장 신호가 진에 도착하여 교세에 숙배하고서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옮겨 정박했다가 밤 10시경에 출항하여 준원도에 이르렀다. 날은 밝아오는데 경상도 수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2월 17일 맑다. 아침에 군사들에게 식사를 서둘러 먹이고 곧장 우수영 앞바다에 이르렀다. 성 안에 있던 외놈 7명은 우리 배를 보고는 도망치므로 배를 돌려 나왔다. 장흥부사 및 조방장 신호를 불러 종일 계책을 논의하고서 진으로 돌아왔다. 저물 무렵에 이명 및 조방장 정의훈이 들어왔다. 2월 18일 맑다. 타무손이 들어왔다. 2월 19일 맑다.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현령 무안현감, 평상포만호 김추, 회룡포만호 민정북 및 허정은도 왔다. 송알련이 와서 말하기를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고 했다. 2월 20일 맑다. 우수사, 장흥부사, 조방장 신호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원균의 홍포하고 폐악한 짓을 많이 전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2월 21일 비가 조금 오다가 늦게 개었다. 보성 군수, 웅천 현감, 우우후, 소비포 권관, 강진 현감, 평상포 만호 등이 와서 만났다. 2월 22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장계를 봉했다. 늦게 우호와 나간 군수 녹도만호를 불러 떡을 먹였다. 2월 23일 맑다. 조방장 신호와 장흥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2월 24일 흐리다. 우레와 번개가 많이 쳤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다. 원전이 돌아간다고 고하였다. 2월 25일 흐리고 바람도 고르지 않았다. 아들 회와 울이 들어왔는데 그 편에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말을 들었다. 장기를 가지고 갔던 이전이 들어왔는데 조보 즉 성존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관보와 영의정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월 26일 흐리다. 아침에 편지와 장계 16통을 봉하여 정여흥에게 붙였다. 2월 27일 맑다. 원균이 포구에 있는 수사 배설과 교대하려고 여기에 이르렀다. 교세에 숙배하라고 했더니 불평하는 기색이 많았다고 한다. 두세 번 타일러 억지로 행하게 했다고 하니 너무도 무식한 것이 우습기도 하다. 2월 28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장흥부사 우우후와 함께 이야기했다. 광양 현감과 목포만호도 왔다. 2월 29일 맑다. 고여우가 창신도로 갔다. 수사 배설이 와서 둔전 만드는 일을 논의하였다. 조방장 신호도 왔다. 저녁에 옥포만호 방승경, 다경포만호 이충성 등이 교세에 숙배를 행했다. 2월 30일 비가 내렸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3월 1일 맑다. 삼도의 겨울을 지낸 군사들을 모아 임금께서 하사하신 무명을 나누어 주었다. 조방장 정응훈이 들어왔다. 3월 2일 흐리다. 3월 3일 맑다. 3월 4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이 들어왔다. 3월 5일 비가 내리다. 노대해가 왔다. 3월 6일 맑다. 3월 7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 조방장 신호, 우후 이몽구 및 진도군수 박일용이 와서 만났다. 3월 8일 맑다. 식사 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우수사 이혁기, 경상수사 배설, 두 조방장 박종남 신호, 우후 이몽구, 가리포 첨사, 나간군수, 보성군수, 광양현감, 녹도만호가 함께 모여 이야기했다. 3월 9일 맑다. 늦게 대청으로 나갔다. 방답의 새첨사 장린, 옥포의 새만호 이담이 공사례를 행했다. 진주의 이곤변이 와서 만나고 돌아갔다. 3월 10일 흐리고 가랑비가 내렸다. 조방장 박종남과 이야기했다. 보성군수 안홍국이 보고하고 돌아갔다. 3월 11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사도시 즉 궁중에서 필요한 쌀과 장 등을 공급하는 일을 맡은 관아의 주부인 조형도가 와서 전라좌도에 있는 왜적의 형세와 투항한 왜군에 대한 보고 내용을 전하였다. 그 내용은 풍신수길이 출병한 지 3년이나 지났어도 끝내 성과가 없으므로 군사를 더 내어 바다를 건너와 부산에다 진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3월 11일에 바다를 건너기로 이미 정해졌다고 하였다. 3월 12일 흐리다. 박 조방장과 우후 이몽구가 장기를 두었다. 3월 13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침에 박자윤, 종남, 영공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다. 저녁 식사 후에 조영도가 와서 만나고 돌아갔다. 2월 14일 비는 계속 내리고 바람은 그쳤다. 남해 현령 기호근이 진에 도착했다. 3월 15일 비가 잠깐 그치고 바람도 잤다. 식사 후에 조영도가 돌아간다고 고하였다. 늦게 화를 쏘았다. 3월 16일 비가 내리다. 사도첨사 김환이 들어왔다. 그에게 들으니 전 충청수사 이순신이 군량미 200여 섬을 감춘 것이 조도어사 강첨에게 포착되어 붙잡혀서 신문당했다고 했다. 또 충청의 세수사 이계후는 배 위에서 불냈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동지 권준이 본영에 왔다고 했다. 3월 17일 비가 거칠 듯하다. 아들 면이 허주 박인영 등과 함께 돌아갔다. 오늘 군량을 계산하여 표를 붙였다. 충청 우후 원유남이 급히 보고하기를 수사 이계훈이 불을 내고 물에 빠져 죽었으며 군관과 격군 140여 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늦게 우수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견내량의 복병한 곳에서 온 항복한 외인 심한은기를 문초했더니 그자는 본시 영등포에 있던 외놈인데 그의 장수 심한돈이 그의 아들을 대신 세우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3월 18일 맑다. 권원경과 아우여필, 조카 봉, 이수원 등이 들어왔다. 그 편에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말을 들으니 천만다행이다.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3월 19일 맑다. 권은경 영공과 함께 활을 쏘았다. 3월 20일 비가 계속 내렸다. 식사 후에 우수사에게로 가다가 길에서 수사 배설을 만나 배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다. 그는 밀포의 둔전 만들 곳을 살펴볼 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 길로 우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몹시 취하고 저물어서 돌아왔다. 3월 21일 맑다. 늦게 아우여필 조카 봉 수원이 돌아갔다. 나주반자 원종원과 우후 이몽구가 와서 만났다. 정오에 조방장 박종남에게 가서 바둑을 두었다. 3월 22일 동풍이 세게 불었다. 날씨가 아침에는 흐리다가 늦게 개었다. 새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우수사가 여기 와서 같이 쏘았다. 날이 저물어 헤어져 돌아왔다. 3월 23일 맑다. 아침 식사 후에 새 조방장 및 우후와 함께 걸어서 앞산 봉우리에 오르니 삼면으로 바라보아 막힌 곳이 없고 북쪽으로 길이 트여 있었다. 관역 세울 자리를 설치하고 앉을 때도 만들어 놓고서 종일토록 돌아올 것을 잊었다. 3월 24일 흐렸으나 바람은 없었다. 공문을 처리하였다. 늦게 새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3월 25일 종일 비가 내렸다. 동지 권중과 우후, 남도포만호, 나주반자가 와서 만났다. 영광군수 정연도 왔다. 동지 권중과 장기를 두었는데 권준이 이겼다. 저녁에 몸이 몹시 불편했는데 달기 울어서야 열이 조금 내리고 땀이 흐르지 않았다. 3월 26일 맑다. 영광군수가 나갔다. 늦게 신호, 박종남 두 조방장 및 우호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저녁에 수사 배설 이운용 안위가 와서 새 감사를 맞이할 일을 고려하고 사량으로 갔다. 밤 10시경에 동쪽이 어둡다가 밝아지니 무슨 상서로운 조짐인지 모르겠다. 3월 27일 맑다. 식사 후에 우수사가 여기 와서 종일 활을 쏘았다. 어둘 무렵 박 조방장에게로 가서 발포만호, 사도첨사, 녹도만호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타무선이 들어왔다. 표마와 좋은 금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3월 28일 맑다. 활 10순을 쏘았다. 늦게 사도첨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각 포구의 병부를 순찰사의 공문에 의거하여 각 포구에 직접 나눠주었다고 했다. 그 연유를 알 수 없다. 3월 29일 맑다. 식사 후에 두 조방장 이운용 조계종과 함께 활 23순을 쏘았다. 배수사가 순찰사 처소에서 오고 미주왕 첨사 성유문도 지내왔다. 4월 1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들으니 남원 유생 김괭이 수군에 관한 일로 진영에 왔다고 하므로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 4월 2일 맑다. 종일 공무를 보았다. 4월 3일 맑다. 새 조방장이 우수영의 진으로 가고 나는 사도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4월 4일 맑다. 아침에 경상수사 배설이 활쏘기를 청하기에 권, 박 두 조방장과 함께 배를 타고 경상수사에게 갔다. 전라수사 이혁기가 이미 먼저 와 있었다. 같이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4월 5일 맑다. 선정관 이찬이 비밀로 보낸 유지를 가지고 진에 이르렀다. 4월 6일 가랑비가 종일 내렸다. 동지 권중과 같이 이야기했다.
4월 7일 맑다. 저물 무렵 바다로 내려가 어두울 때 견내량에 이르러 하룻밤을 잤다. 선정관 이찬이 돌아갔다. 4월 8일 맑다. 동풍이 세게 불었다. 외적들이 밤에 도망갔다고 하여 들어가 치지 않았다. 늦게 침도에 이르러 우수사 이역기 배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들도 모두 와서 참여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4월 9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과 함께 활을 쏘았다. 4월 10일 맑다. 고하역 즉 구허역에 역졸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세 척이 또 역앞 즉 통영시 광도며 노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삼도의 중의장들에게 각각 5척씩 배를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달려가서 형세를 살핀 뒤에 무찌르게 했다. 4월 11일 맑다. 우스사가 와서 만나보고는 그대로 화를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정용이 들어왔다. 또 변존수의 편지를 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줄을 알았다.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4월 12일 맑다. 장계회답 18통과 영의정 유성용, 우의정 정탁의 편지와 자임 이축 영공의 답장이 왔다. 군량을 독촉할 일로 아병 양웅원은 순천과 광양으로, 배승려는 광주와 나주로, 송의련은 흥양과 보성으로, 김충희는 구례와 곡성으로 정하여 보냈다. 삼도의 중의장 성윤문, 김완, 이응표가 견내량에서 돌아와 외적이 물러갔다고 보고했다. 배수사는 밀포로 나갔다. 4월 13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새 조방장이 함께 왔다. 장계와 편지 4통을 봉하여 거제 군관편에 올려보냈다. 저녁에 고성 현령 조응도가 와서 외적의 일을 말하고 또 거제의 외적이 웅천의 군사를 청하여 야간 습격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비록 믿을 만하지는 않으나 그럴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4월 14일 잠깐 비가 내렸다. 아침에 흥양 현감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4월 15일 흐리다. 여러 가지 장계와 단오절의 진상품을 봉에 올렸다. 4월 16일 종일 큰 비가 왔다. 비가 흡족히 오니 올해 농사는 풍년임을 점칠 수 있다. 4월 17일 맑다. 동북풍이 세게 불었다. 식사 후에 대청으로다가 새 조방장과 활 15순을 쏘았다. 배수사가 여기 왔다가 해평장의 논밭 일구는 곳으로 갔다. 미주왕 첨사도 와서 활을 쏘고 갔다. 4월 18일 맑다. 식사 후에 대청으로 나가 앉았는데 우수사 이역기, 배수사, 가리포 첨사 이응표, 미주왕 첨사 성윤문, 웅천 현감 이운용, 사도 첨사 김호안, 이으득, 발포만호, 황종록 등 삼도 변방의 장수가 모두 와서 함께 활을 쏘았다. 권준, 신호 두 조방장도 같이 모였다. 4월 19일 맑다. 박 조방장 종남이 수색과 토벌하는 일로 배를 탔다. 4월 20일 맑다. 늦게 우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이영남이 장계 회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남의 현령을 효시하라고 했다. 4월 21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대청에 나갔다. 활 10순을 쏘았다. 4월 22일 맑다. 오후에 미주왕 첨사 성윤문, 웅천 현감 이운용, 정량만호 고여우, 영등포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함께 왔다. 그래서 정사준이 보낸 술과 고기를 같이 먹고 남의 현령이 군령을 어겼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4월 23일 맑다. 남풍이 세게 불어 배를 운항할 수 없으므로 다락 위에 앉아서 공무를 보았다. 4월 24일 맑다. 이른 아침에 아들 울과 조카 뇌 완을 어머니 생신에 상 차리는 일로 내어보냈다. 정오 때에 강천석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도망한 외놈 만기시로가 우거진 풀숲 속에 엎드려 있다가 붙잡혔고 외인 한 놈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곧 만기시로를 압송이 오게 하고 삼도에 나누어 맡긴 항복한 외놈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곧바로 머리를 베라고 명하였다. 만기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죽으러 나왔다. 참으로 독한 놈이었다. 4월 25일 맑고 바람도 없다. 구하역의 역졸 득복이 경상 후 이유득의 급보를 가지고 왔는데 외적의 배 대중소를 합쳐 50여 척이 웅천에서 나와 진해로 향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수 등을 점탐하도록 내어보냈다. 흥양 현감 배옥립에 와서 만났다. 사랑만의 이연염이 돌아간다고 고하였다. 아들 회와 조카 해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다행이다. 4월 26일 맑다. 새벽에 우수사와 신조방장이 자기 소속의 배 20여 척을 거느리고 탐색하러 나갔다. 늦게 동지 권준, 흥양현감 배홍립, 사도첨사 김호안, 여도만호 김인영과 함께 활 20손을 쏘았다. 4월 27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몸이 불편하였다. 동지 권준, 미주왕 첨사, 영등포 만호가 와서 같이 활 10손을 쏘았다. 자정쯤에 우수사가 적을 수색 토벌하고 진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데도 적이 자취가 없다고 하였다. 4월 28일 맑다. 식사 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송덕일이 하동 현감 성천유를 잡아왔다. 4월 29일 밤 2시경에 비가 오더니 아침 6시경에 깨끗이 개었다. 해남 현감 최이지와 공사례를 마친 뒤에 하동 현감은 2번이나 기일을 어겼기에 곤장 90대를 치고 해남 현감은 곤장 10대를 때렸다. 미주왕 첨사는 휴가를 고했다. 새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노윤발이 미역 99동을 따가지고 왔다. 4월 30일 맑다. 활 10손을 쏘았다. 5월 1일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렸다. 5월 2일 맑다. 아침에 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었다. 웅천 현감과 거제 현령, 영등포 만호, 옥포 만호가 와서 만났다. 밤 10시경에 타무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고 종사관이 이미 본영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5월 3일 맑다.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 현감이 와서 만났다. 금갑도 만호 이정표는 진에 이르렀다. 5월 4일 맑다. 오늘이 어머님의 생신인데 몸소 나아가 잔을 드리지 못하고 홀로 멀리 바다에 앉았으니 가슴에 품은 생각을 어찌다 말하랴. 늦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 현감이 보고하고 돌아갔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요동 왕 작덕이 왕씨 즉 고려의 후예로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했다. 참으로 놀랄 일이다. 5월 5일 비가 계속 내렸다. 오후 6시경에 잠깐 갰다. 활 3순을 쏘았다. 우수사 경상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 5시경에 종사관 유공진이 들어왔다. 이충일, 최대성, 신경황이 함께 왔다. 몸이 춥고 불편해서 심하게 토하고 잤다. 5월 6일 맑고 바람은 없었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례를 한 뒤에 공사례를 받고 함께 이야기하였다.
늦게 활 20순을 쏘았다. 5월 7일 맑다. 아침에 종사관 유공진, 오후 이몽구와 함께 이야기했다. 5월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배를 띄워 삼도가 같이 선인함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구경도 하고 또 활도 쏘았다. 오늘 방답첨사 장인이 들어와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초 4일에 종 춘세가 실수로 불을 내어 집 10여 채가 탔으나 어머님이 계신 집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만은 다행한 일이다. 저물기 전에 배를 돌려 진으로 돌아왔다. 종사관과 우후는 함께 방 붙이는 일로 뒤처졌다. 5월 9일 맑다. 아침 식사 후에 종사관이 돌아갔다. 우후도 같이 갔다. 활 20순을 쏘았다. 5월 10일 맑다. 활 20순을 쏘았는데 많이 적중했다. 종사관 등이 영문에 도착했다고 했다. 5월 11일 늦게 비가 뿌렸다. 두치의 군량과 함께 남원, 순창, 옥과 등에서 모두 68섬을 실어왔다. 5월 12일 굳은 비가 그치지 않더니 저녁이야 잠깐 개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권동지와 신조방장이 왔다. 5월 13일 비가 퍼붓듯이 오는데 종일 그치지 않았다. 혼자 대청 가운데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른다. 배용수를 불러 검은고를 타게 했다. 또 새 조방장을 불러오게 하여 함께 이야기했다. 하루 걸릴 타무선이 엿새나 지나도 오지 않아서 어머님이 평안하신지를 알 수가 없다. 애태우는 마음이 어찌 다하랴. 5월 14일 굳은 비가 그치지 않고 종일토록 갔다. 아침 식사 후에 대청으로 나가 앉았다. 사도첨사가 와서 보고하는데 흥양 현감이 받아간 전선이 돌섬에 걸려 뒤집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대장 최벽과 10호선 장소와 도운도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동지 권준이 왔다. 5월 15일 굳은 비가 그치지 않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새벽 꿈이 몹시 심란했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신지 소식을 듣지 못한 지가 벌써 일해나 되니 몹시 일같하고 걱정이 된다. 또 조카 해가 잘 갔는지 모르겠다. 아침 식사 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광양의 김두검이 복병으로 나갔을 때 순천과 광양의 두 수령에게서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일 때문에 벌로써 수군으로 나왔는데 칼도 안 차고 또 활도 안 차고서 무척 오만을 떨기에 곤장 70대를 쳤다. 늦게 우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몹시 취하여 돌아갔다. 5월 16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평안하시다고 하지만 아내는 불이 난 뒤로 심신이 많이 상하여 전식이 더해졌다고 한다. 매우 걱정이 된다. 비로소 조카 해 일행이 잘 간 것을 알았다. 활 20순을 쏘았는데 동지 권준이 잘 맞추었다. 5월 17일 맑다. 아침에 나가 본영 각 배의 사부 격군으로 급료받은 사람들을 점거했다. 늦게 활 20순을 쏘았는데 박과 권 두 조방장이 잘 맞추었다. 오늘 쇳물을 부어 소금 굽는 가마솥 하나를 만들었다. 5월 18일 맑다. 충청수사가 진영에 도착했다. 결성현감 손안구, 보령현감, 서천만호 소이익만을 거느리고 왔다. 충청수사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새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활 10순을 쏘았다. 거제 현령이 보러 와서는 그대로 하룻밤 잤다. 5월 19일 맑다. 동풍이 차게 불었다. 아침 식사 후에 권, 박, 신, 세 조방장과 사도, 방답 두 참사와 함께 활 30순을 쏘았다.
수사 선거에도 와서 함께 참여했다. 저녁에 쇳물을 부어 소금 굽는 가마솥 하나를 만들었다. 5월 22일 비바람이 저녁 내 불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공무를 보았다. 선수사 권 조방장과 함께 장기를 두었다. 5월 21일 흐리다. 오늘은 반드시 본영에서 누군가 올 것 같은데 당장 어머니 안부를 몰라 매우 답답하였다. 종 오기와 무제를 본영으로 보내고 전복과 밴댕이 젓갈, 어란 등을 어머니께 보냈다. 아침에 나가 공무를 보고 있자니 토항에 온 외놈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동료 외인 산소가 흉측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외인을 시켜 그놈의 목을 베게 했다. 활 20순을 쏘았다. 5월 22일 맑고 화창하다. 동지 권준 등과 함께 활 20순을 쏘았다. 이수원이 상경할 일로 들어왔다. 비로소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이다. 5월 23일 맑다. 새 조방장과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5월 24일 맑다. 아침에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조방장 박종남과 충청수사 선거일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쇳물을 부어 소금 굽는 가마솥을 만들었다. 5월 25일 맑다. 늦게 비가 내렸다. 경상수사, 우수사, 충청수사가 함께 모여 활 9순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술을 내어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배수사를 통하여 김응서가 거듭 대간들의 탄핵을 받고 원수도 그 가운데에 끼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5월 26일 늦게 게다. 홀로 대청에 앉아 있었다. 충청수사 새 조방장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현덕린이 들어왔다. 5월 27일 맑다. 활 10순을 쏘았다. 수사 선거위와 두 조방장이 취하여 돌아갔다. 정철이 서울에서 와서 진영에 도착했는데 장계 회답의 내용에 김응사가 함부로 강화를 말한 것을 죄로 돌린다는 말이 많이 있었다. 영의정 유성룡과 좌의정 김응남의 편지가 왔다. 5월 28일 저녁 내내 흐리더니 비가 크게 쏟아졌다. 밤새 바람이 세게 불어 전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는데 간신히 구호했다. 식사 후에 수사 선거위 새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5월 29일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종일 퍼부었다. 사직의 위험과 영험에 힘입어 겨우 조그만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쳤다.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니 입으로는 교서를 외고 있으나 얼굴에는 군사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6월 1일 늦게 게다. 권, 박, 신, 새 조방장과 웅천현감 이운용, 거제현령 안유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충청수사 선거인은 이질에 걸려서 쏘지 않았다. 새로 당직을 서는 영리가 들어왔다. 6월 2일 종일 가랑비가 내리다. 식사 후에 대청에서 공무를 보았다. 한비가 돌아가는 편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영리, 강기경, 조춘종, 김경희, 신홍원 등이 모두 당직을 마치고 나왔다. 오후에 가덕진 첨사, 천성만호, 평산포만호, 정량첨사 등이 와서 만났다. 천성포만호 윤홍련이 와서 청주 이계의 편지와 서숙의 편지를 전하며 김계가 지난 3월에 죽었다고 했다. 비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저물녘에 권원경 영공이 와서 이야기했다. 6월 3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식사 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 지역의 공문을 처리하여 내보냈다. 늦게 가리포 첨사 남도포 만우가 왔다.
권, 신 두 조방장과 방답첨사 장린, 사도첨사 김완, 여도만호 김인영, 녹도만호 송여종이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남해 현령 기호근이 급히 보고하되 해평군 윤두수가 남해에서 본영으로 건너온다고 하였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곧 배를 정비하고 현덕린을 본영으로 보냈다. 사량만호 이연염이 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바로 돌아갔다. 6월 4일 말다. 진주의 서생 김선명이라는 자가 개원유사 즉 군량을 잇대어 지원하는 일을 맡은 유사가 되고 싶다고 여기 왔는데 보인 안득이라는 자가 데리고 왔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실인지를 살펴보니 그것을 보장하기 어려워 우선 그가 하는 것을 좀 보기로 하고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새 조방장과 사도첨사, 방답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가 활 15순을 쏘았다. 타무선이 오지 않아 어머니의 안부를 알 수 없었다.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난다. 6월 5일 말다. 이 조방장 등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박자윤 종남은 병으로 오지 못했다. 늦게 우수사, 웅천 현감, 거제 현령이 와서 같이 종일 이야기했다. 정오 때부터 비가 내려서 화를 쏘지 못했다. 나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앓았다. 종 경이 들어왔는데 그 편에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매우 다행이다. 6월 6일 종일 비가 내렸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송이립이 들어왔다. 그 편에 도양장의 농사 형편을 들으니 흥양현감 배홍립이 무척 애를 썼기 때문에 추수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개원유사 이명도 애를 많이 쓴다고 했다. 정항이 이곳에 왔으나 나는 몸이 불편하여 종일 앓았다. 6월 7일 종일 비가 내렸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하며 신음했다. 6월 8일 비가 내렸다. 몸이 좀 나은 것 같다. 늦게 새 조방장이 와서 만났는데 곤양 군수는 자기 부친상을 당하여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매우 섭섭하다. 6월 9일 맑다. 몸이 아직도 개운하지 않아서 매우 걱정된다. 신 조방장과 사도첨사, 방답첨사가 편을 갈라서 활쏘기를 했는데 신호편이 이겼다. 저녁에 원수의 군관 2-3이 유지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 조형도가 무고하여 장기하되 수군 한 명에게 날마다 양식 5호, 물 7홉씩을 준다고 했다니 인간 세상의 일이란 참으로 놀랍다. 천지간에 어찌 이처럼 속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물역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이 질에 걸리셨다고 한다. 걱정이 되어 눈물이 난다. 6월 10일 말다. 새벽에 타무선을 본영으로 내어보냈다. 늦게 새 조방장과 충청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광주의 군량 39섬을 받았다. 6월 11일 가랑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침에 원수 군관 이희삼이 돌아갔다. 저녁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광주 군량을 훔친 놈을 잡아 가두었다. 6월 12일 가랑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아들 울이 들어왔는데 그 편에 어머니의 병환이 좀 덜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구순의 노인이 이렇게 위태한 병에 걸리셨으니 염려가 되고 또 눈물이 난다. 6월 13일 흐리다. 새벽에 경상수사 배서를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 대신으로는 권준이 임명되고 남의 현령 기호군은 그대로 유임되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늦게 경상수사 배설에게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저물역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금오랑이 이미 본영 안에 도착했다. 또 별좌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께서 차차 나아지신다고 한다. 다행이다.
6월 14일 새벽에 큰 비가 내렸다. 사도참사가 활쏘기를 청하여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늦게 날이 개어서 활 12순을 쏘았다. 저녁에 금호랑이 배수사를 잡아갈 일로 들어왔다. 권수사로 임명한다는 조정의 공문과 유서와 밀부도 왔다. 6월 15일 맑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식사 후에 폭으로 나가 배설을 전송하니 마음이 불편했다. 아들 울이 돌아갔다. 오후에는 신 조방장과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6월 16일 맑다.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천의 7호선의 장수 장일이 군량을 훔치다가 잡혔기에 처벌했다. 오후에 두 조방장 미 미주왕 첨사 등과 함께 활 7순을 쏘았다. 6월 17일 맑다. 바람이 종일 불었다. 경상수사 권준과 충청수사 선거의 두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6월 18일 비가 오다 기다했다. 진주의 유생 유기룡과 항문이 양식을 데워달라고 하여 쌀 5섬을 받아갔다. 늦게 박 조방장 종남과 함께 활 15순을 쏘고 헤어졌다. 6월 19일 비가 계속 내렸다. 홀로 수루 위에 앉았는데 잠결중의 아들 면이 윤덕종의 아들 운노와 같이 왔다. 이 편에 어머니 편지를 보고 병환이 완쾌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천만다행이다. 신홍원 등이 들어와서 볼이 76섬을 바쳤다. 6월 20일 비가 오다 기다했다. 종일 다락에 앉았다가 충청수사 선거이가 말이 분명치 않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에 직접 가서 보니 중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풍습에 많이 상하여 매우 염려되었다. 6월 21일 맑다. 매우 덥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신흥원이 돌아갔다. 거제 현령이 또 왔다. 경상수사 권준이 보고하되 평산포만호 김축의 병이 중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보내라고 적어서 보냈다. 6월 22일 맑다. 할머님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6월 23일 맑다. 두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영수가 돌아갔다. 6월 24일 맑다. 우도의 각 관청과 포구에 있는 전선의 부정사실을 조사했다. 음탕한 계집 12명을 잡아다가 그 대장과 함께 처벌했다. 늦게 침을 맞아 활을 쏘지 못했다. 허주와 조카 해가 들어오고 전마도 왔다. 기성백의 아들 증언이 그의 서숙부 기경춘과 함께 왔다. 6월 25일 맑다. 원수의 공문이 들어왔는데 새 위장을 새 패로 갈라 보낸다고 하였다. 또 소서행장 즉 풍신수길의 부하가 일본에서 와서 이미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저녁에 조방장 박종남과 충청수사 선거에게 가서 그의 병세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6월 26일 맑다. 식사 후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오늘이 권원경 즉 권준 영공의 생일이라고 해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술도 몹시 취했다. 거무구 소리도 듣고 피리도 불다가 저물었어야 헤어졌다. 6월 27일 맑다. 허주와 조카 해, 기운노 등이 돌아갔다. 나는 신 조방장과 거제 현령과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6월 28일 맑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6월 29일 맑다. 아침에 대청으로 나갔다. 우수사가 와서 활 10여 순을 쏘았다. 6월 30일 맑다.
문호공이 날삼을 사들의 일로 나갔다. 이상록도 돌아갔다. 늦게 거제현령 영등포만호가 와서 만났다. 방답참사와 녹도만호, 신조방장이 활 15순을 쏘았다. 7월 1일 잠깐 비가 내렸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혼자 다락에 기대어 나라의 정세를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아침 이슬과 같다.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제목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종묘사직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마음이 어지러워서 하루 내내 뒤척거렸다. 7월 2일 맑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이다. 슬픔에 젖어 생각을 떠올리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늦게 활 10순을 쏘았다. 또 철전 5순을 쏘고 편전 3순을 쏘았다. 7월 3일 맑다. 아침에 충청수사에게 가서 문병하니 많이 나았다고 한다. 늦게 경상수사가 이곳에 와서 서로 이야기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밤 10시경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긴 하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한다. 매우 걱정이다. 7월 4일 맑다. 나주 판관이 배를 거느리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등이 산에 있는 일터에서 노 만들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식사 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미주왕 참사와 웅천 현감이 와서 활을 쏘았다. 군관들이 활 쏘기를 시합하여 향각궁을 상으로 걸었는데 노윤발이 1등을 하여 차지하였다. 저녁에 이명 조홍복이 왔다. 양정헌은 휴가를 얻어 돌아갔다. 7월 5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늦게 조방장 박종남, 조방장 신우가 왔다. 방답참사가 활을 쏘았다. 이명은 돌아갔다. 7월 6일 맑다. 정항, 금갑도만호 가한책, 영등포만호 조계종이 와서 만났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고 활 80순을 쏘았다. 종 목련이 고읍내에서 왔는데 그 편에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7월 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경상수사 두 조방장과 충청수사가 왔다. 방답참사, 사도참사 등에게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임금님의 명령서가 왔는데 나라의 재앙이 참혹하고 원수가 사직에 남아있어서 귀신의 부끄러움과 사람의 원통함이 온 천지에 사무쳤건만 아직도 요사한 기운을 재빨리 쓸어버리지 못하고 원수와 함께한 하늘을 이고 있으니 통분하다.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가 팔을 걷고 절치부심하여 그놈의 살을 찢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경은 적과 마주하여 진을 치고 있는 장수로서 조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적과 대면하여 감히 도리에 어긋난 말을 짓거리는가. 또 누가 사사로의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높여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호 강화하자는 말을 하여 명나라 조정에까지 들리게 해서 치욕을 끼치고 사이가 벌어지겠음에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다.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려도 아까울 것이 없거늘 오히려 관대히 용서하고 돈독히 타이르며 경고하고 책망하기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도 고집을 더 심하게 부려서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니 내가 보기에는 몹시 해괴하여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비변사에 낭청 김용을 보내어 구두로 나의 뜻을 전하니 경은 그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가다듬어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니 놀랍고도 황송함을 이길 수 없다. 김응서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스스로 회개하여 힘쓴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가. 만약 쓸개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자결이라도 할 것이다. 7월 8일 맑다. 식사 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영등포만호 박 조방장 종남이 와서 만났다. 우수사의 군관 배영수가 그 대장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군량 20섬을 빌려갔다. 동네 부사 정광자가 와서 부임했다고 보고하기에 활 10순을 쏘고 헤어졌다. 종 목련이 돌아왔다. 7월 9일 맑다. 오늘은 말복이다.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미주왕 참사가 와서 만나고 갔다. 웅천 현감 거제 현령이 활을 쏘고 갔다. 밤 10시경에 바다의 달빛이 수루에 가득 차니 생각이 아주 어지러워 수루 위를 거닐었다. 7월 10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늦게 우수사를 만나 서로 이야기했다. 군량이 떨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였으나 달리 개척이 없었다. 매우 걱정스럽다. 박 조방장도 왔는데 술 몇 잔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 밤이 깊어 수레 위에 누웠더니 초생달 빛이 수레에 가득하여 갖은 생각을 이길 길이 없다. 7월 11일 맑다. 아침에 어머님께 편지를 쓰고 또 여러 곳에 편지를 써보냈다. 무제 박영이 신역 때문에 돌아갔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7월 12일 맑다. 아침 식사 후에 경상우수사가 와서 만났다. 그와 함께 활 10순, 철전 5순을 쏘았다. 해질 무렵 서로 회포를 풀고 물러갔다. 가리포 첨사도 와서 함께했다. 7월 13일 맑다. 가리포 첨사와 우수사가 함께 왔는데 가리포 첨사가 술을 바쳤다. 활 5순, 철전 2순을 쏘았는데 나는 몸이 몹시 불편했다. 7월 14일 늦게 개다. 군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녹도만호 송효종으로 하여금 죽은 군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쌀 2섬을 주었다.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7월 15일 맑다. 늦게 대청으로 나가니 박신 2 조방장과 방답첨사, 녹도만호, 여도만호, 보령현감, 결성현감 및 이현준 등이 활을 쏘고 술을 마셨다. 경상수사도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씨름내기 승부를 시켰다. 정황이 왔다. 7월 16일 맑다. 아침에 들으니 김대복이 병세가 몹시 위중하다고 한다. 매우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럽다. 또 송일입, 유홍근을 시켜 치료하게 했지만 그 증세를 잘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스러웠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천부사 정석주, 영광도운도 주문상을 처벌했다. 저녁에 원수에게 가는 공문과 병사에게 갈 공문을 초잡아 주었다. 미주왕첨사 성유문과 사도첨사 김환이 휴가 신청서를 올리기에 성첨사에게는 10일, 김첨사에게는 3일을 주어 보냈다. 녹도만호를 유임한다는 병조의 공문이 내려왔다. 7월 17일 비가 내리다. 거제 현령이 급히 보고하기를 거제에 있던 외적이 벌써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했다. 그래서 곧 정항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였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내일 배로 출발하여 나갈 일을 전령했다. 7월 18일 맑다.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박신 2 조방장과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오후에 출발하여 지도에 이르러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자정쯤에 거제 현령이 와서 말하기를 장문포에 있는 외적의 소굴이 이미 텅 비었고 다만 30여 명만 있다고 했다. 또 사냥하러 다니는 외적을 만나서 한 명은 쏘아 목을 베고 한 명은 사로잡았다고 했다. 새벽 2시경에 출발하여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7월 19일 맑다. 우수사, 경상수사, 충청수사 2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오후 4시경에 진으로 돌아왔다. 주작, 즉 죄인을 수색하여 붙잡아오는 일을 할 때 보이지 않은 죄로 당포만호에게 곤장을 쳤다.
김대복의 병세를 가서 보았다. 7월 20일 흐리다. 두 조방장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늦게 거제 현령과 전 진해 현감 정항이 왔다. 오후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5순, 철전 4순을 쏘았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7월 21일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렸다. 우후가 들어온다고 들었다. 식사 후에 태구련과 엄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눠 보냈다. 저물 무렵에 회와 울, 우후가 같은 배를 타고 섬 밖에 도착했다. 아들들이 들어왔다. 7월 22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충일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갔다. 7월 23일 맑다. 늦게 말 달리는 일로 원두금이 즉 경남 통영시 한산도로 갔다. 두 조방장과 충청 수사도 왔다. 저녁에 작은 배를 타고 돌아왔다. 7월 24일 맑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충청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7월 25일 맑다. 충청수사의 생일이라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우수사, 경상수사와 조방장, 신호 등과 술에 취한 채 이야기했다. 저녁에 정 조방장이 들어왔다. 7월 26일 맑다. 아침에 정영동과 윤엽, 이수원 등이 흥양 현감과 함께 들어왔다. 식사 후에 정수사와 충청수사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7월 27일 맑다. 어사의 공문이 들어왔는데 내일 진영에 온다고 한다. 7월 28일 맑다. 아침 식사 후에 배로 내려가 삼도가 합해서 보고안에 진을 쳤다. 오후 2시경에 어사 신식이 지내왔기에 곧 대청으로 내려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수사와 새 조방장을 청해 함께 이야기했다. 7월 29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어사 신식이 좌도에 소속된 5 포구의 부정사실을 들추어 조사했다. 저녁에 이곳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8월 1일 비바람이 세게 일었다. 어사 신식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곧 배로 내려가 순천 등의 5고을의 배를 점검했다. 저물어서 나는 어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함께 이야기했다. 8월 2일 흐렸다. 우도의 전선을 점거한 뒤에 그대로 남도포 즉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막사에서 머물렀다. 나는 나가서 공무를 보며 충청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8월 3일 맑다. 어사는 늦게 경상도 진으로 가서 점거했다. 저녁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몸이 불편하여 곧 돌아왔다. 8월 4일 비가 내렸다. 어사가 이곳에 왔기에 여러 장수들을 모아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8월 5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사와 작별 이야기를 하러 충청수사가 있는 곳에 갔다. 어사를 전별하고 나니 정 조방장 응훈이 보고하고 돌아갔다. 8월 6일 비가 흠뻑 쏟아졌다. 우수사, 경상수사 두 조방장이 모여 함께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8월 7일 비가 계속 내렸다. 아침에 아들 울과 허주 및 현덕린, 우후 이몽구가 같이 배를 타고 나갔다.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수사가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표신을 가진 선정관 이광후가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원수가 삼도수군을 거느리고 바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려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다. 8월 8일 비가 계속 내렸다. 선정관이 나갔다. 경상수사, 충청수사 및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며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날이 저물어서 각자 돌아갔다. 8월 9일 서풍이 세게 불었다. 8월 10일 맑다. 몸이 불편한 것 같다. 홀로 수리 위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른다. 늦게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5순을 쏘았다. 정재와 결성 현감 손한국이 같은 배를 타고 나갔다. 8월 10일이 비가 오다 개다했다. 종 한경도 본용으로 갔다. 배영수, 김은겸이 활쏘기를 겨루었는데 김은겸이 이겼다. 8월 12일 흐리다.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늦게 두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김은겸이 경상 우수사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 우수사 이혁기에게 가서 뵙고 활쏘기를 겨뤘는데 배영수가 또 졌다고 했다. 8월 13일 종일 비가 내렸다. 장계초고를 쓰고 공문을 처리하였다. 독스가 왔는데 그 편에 도양장 둔전에 대한 일을 들었다. 이기남이 하는 짓과 괴상한 것이 많으므로 우후에게 달려가 부정사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8월 14일 종일 비가 내렸다. 진해 현감 정한과 조계종 영등포 만우가 와서 이야기했다. 8월 15일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우수사 이혁기, 가리포참사 이영표, 임치현감, 홍견 등의 여러 장수들이 함께 왔다. 오늘 삼도의 사수와 본도 잡새꾼을 먹이고 종일 여러 장수들과 함께 술에 취했다. 이날 밤 희미한 달빛이 수루를 비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시를 읊었다. 8월 16일 굳은 비가 거치지 않고 하루 종일 부슬부슬 내렸다. 마음이 몹시 어지러웠다.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8월 17일 가랑비가 오고 동풍이 불었다. 새벽에 김은겸을 불러 일에 대해 물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활 10순을 쏘았다. 8월 18일 굳은 비가 거치지 않았다. 신, 박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8월 19일 날씨가 활짝 개었다. 두 조방장과 방답첨사 장린과 함께 활을 쏘았다. 밤 10시경에 조카 봉과 아들 회, 울이 들어왔는데 채찰사 이원익이 21일 진주성에 도착해서 군사일에 대하여 묻고자 채찰사의 공관이 들어왔다고 하였다. 8월 20일 맑다. 종일 채찰사의 전령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경상수사 권중과 우수사 이혁기, 발포만호 황정록이 와서 만나고 돌아갔다. 밤 10시경에 전령이 들어왔다. 자정쯤에 배를 띄워서 곤이도, 즉 경남 통영시 산양면 곤이도에 이르렀다. 8월 21일 흐리다. 늦게 소비포 앞바다에 이르니 전라 순찰사 홍세공의 군관 이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강응호, 오계성이 함께 와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했다. 경수 이혁기, 언경, 권언경, 자윤, 박종남의 아들 언심에게 편지를 썼다. 저물 무렵에 사천 땅 침도에 도착하여 밤을 새웠다. 밤 기운이 몹시 차고 마음이 불편했다. 8월 22일 맑다.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공문을 만들어 채찰사에게 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출발하여 사천현에 이르렀다. 오후에 진주 남강가에 이르니 채찰사가 이미 진주에 들어왔다고 했다. 8월 23일 맑다. 채찰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 보니
그는 백성을 위해서 고통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호남 순찰사는 헐뜯어 말하는 기색이 많으니 한탄스럽다. 늦게 나는 김응서와 같이 촉성로에 이르러 장병들이 패전하여 죽은 곳을 보니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차찰사가 나에게 먼저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소비포로 돌아와 정박했다. 8월 24일 맑다. 새벽에 소비포 앞에 이르니 고성현령 조홍도가 와서 인사했다. 그래서 소비포 앞바다에서 잤다. 채찰사와 부사 김늑도, 종사관 노경임과 함께 잤다. 8월 25일 맑다. 일찍 식사를 한 뒤에 채찰사와 부사, 종사관 등이 모두 함께 내가 탄배 같이 타고 오전 8시경에 출발하였다. 같이 서서 여러 섬들과 여러 진을 합병할 곳과 또 접전하던 곳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하루 종일 의논했다. 곡포 즉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는 평산포 즉 남면 평산리에 합하고 상주포 즉 상주면 상조리는 미조항 즉 미조면 미조리에 합하고 정량 즉 창선면 징동리 정량은 삼척진 즉 삼천포시에 합하고 소비포 즉 고성군 하이면 덕명포는 사량 즉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합하고 가배량 즉 거제시 도산면 노전동은 당포 즉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합하고 지세포 즉 거제시 이루면 지세포리는 조라포 즉 이루면 구조라리에 합하고 제포 즉 진해시 웅천일동 제덕동은 웅천에 합하고 율포 즉 거제시 장몬면 대금리는 옥포 즉 거제시 장승포읍 옥포리에 합하고 앙골포 즉 진해시 앙골동은 가덕진 즉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성북동에 합치기로 결성했다. 저녁에 진중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이 교세에 숙배하고 공사리를 마친 뒤에 헤어졌다. 8월 26일 맑다. 저녁에 부사 김늑과 서로 만나 조용히 이야기했다. 8월 27일 맑다. 군사 5,480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저녁에 상봉에 올라 적진이 있는 곳과 적이 다니는 길을 손으로 가리켜 보았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밤을 틈타 다시 내려왔다. 8월 28일 맑다. 이른 아침에 채찰사와 부사, 종사관과 함께 수루 위에 앉아 여러 가지 폐단을 의논했다. 식사 전에 배로 내려가 배를 띄워 떠나갔다. 8월 29일 맑다.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경상수사가 채찰사가 머문 곳에서 왔다. 9월 1일 맑다. 새벽에 망관리를 행했다. 타무선이 들어왔다. 우후가 도양장에서 본영으로 와 공문을 바쳤는데 정사립을 해치려는 뜻이 많이 있으니 가소롭다. 종사관 유공진이 병 때문에 돌아가서 조리하고자 함으로 결제해 보냈다. 9월 2일 맑다. 새벽에 지휘선을 출항시켰다. 제목을 끌어내릴 군사 1283명에게 밥을 먹이고서 끌어내리게 했다. 충청수사, 우수사, 경상수사와 두 조방장이 함께 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9월 3일 맑다. 동풍이 세게 불었다. 아우여필과 아들 울 유헌이 돌아갔다. 강홍호가 도양장에 추수할 일로 함께 돌아갔다. 정항, 우수, 이섬이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영등포에 있는 적진은 초이틀의 소굴이 비워지고 누각과 모든 소굴들이 다 불타버렸다고 했다. 웅천에서 적에게 투항하였던 사람 공수복 등 17명을 달래서 데리고 왔다. 9월 4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만나기를 청하여 종일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아우 여필, 아들 울 등이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없어 몹시 걱정스러웠다.
9월 5일 맑다. 아침에 권수사 권준이 소고기를 조금 보냈다. 충청수사 조방장 신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였다. 식사 후에 신 조방장 충청수사와 함께 배를 타고 경상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이날 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순천 광양 나간 흥양에 가보년 전세를 치러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곧 답장을 했다. 9월 6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충청수사가 술을 받침으로 우수사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마셨다. 송덕일이 들어왔다. 9월 7일 맑다. 식사 후에 경상수사가 왔다. 충청도 병영의 배와 서산 보령의 배들을 내어보냈다. 9월 8일 맑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식사 후에 아들 회와 송덕일이 같은 배로 나갔다.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했다. 9월 9일 맑다.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서 영내 군사들에게 떡 한 섬을 나누어 주고 저녁 8시경에 헤어져 돌아왔다. 9월 10일 맑다. 오후에 나는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과 함께 우수사가 있는 데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밤에 돌아왔다. 9월 11일 흐리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못했다. 9월 12일 흐리다. 아침에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을 불러서 함께 아침밥을 먹고 늦게 헤어져 돌아왔다. 저녁에 경상수사가 오후 정함과 함께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늦어서야 헤어졌다. 9월 13일 맑다. 수로에 기대어 혼자 앉았으니 마음이 불편하다. 9월 14일 맑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우수사가 함께 와서 이별주를 같이 나누고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선수사 거의와 작별함의 짧은 시 한 수를 써주었다. 북쪽에 갔을 때 같이 힘써 일하더니 남쪽에 와서도 죽고 삶을 함께 했네. 오늘 밤 달빛 아래 한 잔 술 나누고 나면 내일은 우리 서로 헤어지겠구려. 9월 15일 맑다. 선수사가 와서 보고하고 돌아가는데 또 이별주를 들고 나서 헤어졌다. 9월 16일 맑다. 나가 공무를 보고 장계를 봉하여 올렸다. 이날 저물 무렵 월식이 있었는데 밤이 되자 밝아졌다. 9월 17일 맑다. 식사 후에 서울에 편지를 써보냈다. 김희번이 장계를 가지고 떠났다. 유자 30개를 영의정에게 보냈다. 9월 18일 늦게 조방장 정응훈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9월 19일 맑다. 조방장 정응훈이 들어왔다가 곧 돌아갔다. 9월 20일 밤 2시경에 tuk제를 지냈다. 사도참사 김환이 헌관이 되어 행사를 치렀다. 아침에 우수사가 와서 만났다. 9월 21일 맑다. 박신 두 조방장과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박 조방장과 전송하려고 했으나 그 길로 경상수사를 작별하러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서 하지 못했다. 저녁에 이종호가 들어왔다. 다만 목화만 가져왔기에 모두 나누어 주었다. 9월 22일 맑다. 동풍이 세게 불었다. 박자윤 영공이 나갔다. 경상우수사도 와서 전별했다. 8월 23일 맑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웅천 사람으로 포로가 되었던 박록수, 김희수가 와서 인사하고 아울러 적의 정세를 말해주기에
무명 한 필씩을 나눠주어 보냈다. 9월 24일 맑다. 아침에 각처에 편지 10여 통을 썼다. 아들 울과 면이 방익순, 온계 등과 함께 떠났다. 이날 저녁에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9월 25일 맑다. 오후 2시경에 녹도의 하인이 불을 내어 대청과 다락방이 모두 타버렸다. 군량과 화약, 군기 등의 창고에는 불이 닿지 않았으나 다락 아래에 두었던 장전과 편전 200여 개가 모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 9월 26일 맑다. 홀로 배 위에서 온종일 앉았다 누웠다 하였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이연양이 제목을 깎아가지고 왔다. 27일 흐리다. 안골포 사람으로 외적에게 붙었던 230여 명이 왔는데 배는 22척이라고 우수가 와서 보고했다. 식사 후에 불난 곳으로 올라가 집 지을 터를 정했다. 9월 28일 맑다. 식사 후에 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 우수사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아들 회와 울이 기별을 듣고 들어왔다. 9월 29일 맑다. 9월 30일 맑다. 10월 1일 맑다. 조방장 신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대로 작별하는 술자리를 베풀었다. 늦게 신 조방장이 나갔다. 10월 2일 맑다. 대청에 대들보를 올렸다. 또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렸다. 우수사 경상수사 및 이정중이 와서 만났다. 10월 3일 맑다. 해평군 윤군수의 공문을 구례 유생이 가지고 왔는데 김덕령이 전주의 김윤선 등과 함께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수군 진영으로 도망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을 수색해보니 9월 10일경에 보리씨를 바꿀 일로 진에 들어왔다가 곧 돌아갔다고 했다. 10월 4일 맑다. 10월 5일 이른 아침에 수리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을 감독했다. 수리 위에 바깥 석가래에 흙을 올려 발랐다. 투항해온 외놈들로 하여금 물건 나르는 일을 시켰다. 10월 6일 식사 후에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저녁에 웅천현감 이운용이 왔다. 그 편에 명나라 사신이 부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날 사로잡혔던 사람 24명이 나왔다. 10월 7일 맑다. 화창하기가 봄날 같다. 임지첨사 홍견이 와서 만났다. 10월 8일 맑다. 조카 완이 들어왔다. 진원과 조카 해의 편지도 왔다. 10월 9일 맑다. 각처에 답장을 써서 보냈다. 대청을 짓는 것을 다 마쳤다. 오후 이정충이 와서 만났다. 10월 10일 맑다. 늦게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 경상수사가 함께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10월 11일 맑다. 일찍 다락방으로 올라가 종일 공사를 감독하였다. 10월 12일 맑다. 일찍 수루 위로 올라가 공사를 감독하였다. 서쪽 사랑채를 만들었다. 저녁에 송홍득이 들어왔는데 함부로 짓거리는 말이 많았다. 10월 13일 맑다. 일찍 새로 지은 수루에 올라가 대청에 흙을 올려 바르는데 투항해온 외인들에게 작업을 끝마치도록 하였다. 송홍득이 군관을 따라갔다. 10월 14일 맑다. 우수사와 경상수사,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 등이 와서 만났다. 10월 15일 맑다. 새벽에 망권리를 행했다. 저녁에 달빛을 타고 우수사 이역에게 가서 전별했다.
경상수사, 미주왕첨사, 사도참사도 왔다. 10월 16일 맑다. 새벽에 새로 지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우수사, 임치첨사, 목포만호 등이 떠났다. 그대로 새 다락방에서 잤다. 10월 17일 맑다. 아침에 가리포참사, 금갑도만호가 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진주의 하은구, 유기룡 등이 개원미 20섬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부안의 김성업, 미주왕 첨사 성윤문이 와서 만났다. 정황이 보고하고 돌아갔다. 10월 18일 맑다. 경상수사 권준과 우후 이정충이 와서 만났다. 10월 19일 맑다. 아들 회면이 떠났다. 송두남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갔다. 김성업도 돌아갔다. 이운용이 와서 만났다. 계양유사 하흥문, 유기룡이 나갔다. 10월 20일 맑다. 늦게 가리포첨사, 금갑도만호, 남도포만호, 사도첨사, 여도만호가 와서 만났기에 술을 먹여보냈다. 저물 무렵에 영등포만호도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날 밤 바람은 몹시도 싸늘하고 차가운 달빛은 대낮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었다. 10월 21일 맑다. 이설이 휴가를 신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늦게 우후후 이정충, 금갑도만호 가한채, 이진 권관 등이 와서 만났다. 바람이 몹시 싸늘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공태원을 불러 외적의 정세에 대해 물었다. 10월 22일 맑다. 가리포첨사, 미주왕첨사, 우후 등이 와서 만났다. 저녁에 송일입, 박태수, 양정원이 들어왔다. 왕에게 보낼 전문을 가지고 갈 유생도 들어왔다. 10월 23일 맑다. 아침에 전문을 보낸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10월 24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하은구도 와서 종일 이야기하고 저물어서 돌아갔다. 박태수, 김대복이 보고하고 돌아갔다. 10월 25일 맑다. 가리포첨사, 우후, 금갑도만호, 회령포만호, 녹도만호 등이 와서 만나고 돌아갔다. 저녁에 정황이 보고하고 돌아가므로 전별했다. 띠풀을 배워올 일로 이상록, 김은겸, 하천수, 송의련, 양수계 등이 군사 80여 명을 거느리고 나갔다. 10월 26일 맑다. 임다랭이 왔다고 들었기에 불러서 제주도에 가는 일에 대해 물었다. 방답첨사가 들어왔다. 송홍득, 송일입 등이 사냥하러 갔다. 10월 27일 맑다. 우우후와 가리포 첨사가 왔다. 10월 28일 맑다. 경상우후 이으득이 와서 만났다. 띠풀을 베러 갔던 배가 들어왔다. 밤에 비가 오고 우레가 쳐서 여름철 같으니 괴상한 일이다. 10월 29일 맑다. 가리포 참사 이응표와 이진 권관이 돌아갔다. 경상수사 권준, 웅천향감 이운용, 천성부만호 윤옥년도 왔다. 11월 1일 새벽에 망골리를 행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참사가 나갔다. 한평, 진도, 무장의 전선을 내어보냈다. 김희번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조보와 영의정의 편지를 바쳤다. 투항해온 외놈들에게 술을 먹였다. 오후에 방답참사와 활 7손을 쏘았다. 11월 2일 맑다. 곤양 군수 이수일이 와서 만났다.
11월 3일 맑다. 황득중이 들어와서 외선 두 척이 청등을 거쳐 흉도에 이르렀다가 해북도에 가까이 와서 불을 지르고 춘원포 등지로 돌아갔다고 전하고는 새벽에 지도로 돌아갔다. 11월 4일 맑다. 새벽에 이종호와 강기경 등이 들어와서 만났다. 변존수의 편지를 보니 조카 봉과 해 형제가 본영에 왔다고 했다. 11월 5일 맑다. 남해 현령, 금갑도 만호, 남도포 만호, 어란포 만호, 회령포 만호와 정담수가 와서 만났다. 방답참사와 여도만호를 불러다가 이야기했다. 11월 6일 맑다. 송이립이 들어왔다. 배운 띠풀 400동과 생칙 100동을 실어왔다. 11월 7일 맑다. 하동현감 최기준이 교유서에 숙배했다. 경상 우수사가 순찰사 있는 곳에서 왔다. 미주왕 첨사와 남해 현령도 왔다. 11월 8일 맑다. 새벽에 조카 완과 종 경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늦게 김은겸과 경상도 순찰사의 군관 등이 왔다. 11월 9일 맑다. 여도만호 김인영이 들어왔다. 11월 10일 맑다. 새벽에 경상도 순찰사의 군관이 돌아갔다. 11월 11일 맑다. 새벽에 선조임금의 탄신을 축하하는 예를 드렸다. 본영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주부 변존서 이수원 이원용이 들어왔는데 그 편의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말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이다. 저녁에 이이득이 와서 만났다. 금갑도 만호와 회령포 만호가 떠났다. 11월 12일 맑다. 발포의 임시대장으로 이서를 정하여 보냈다. 11월 13일 맑다. 도양장에서 거둔 벼와 콩이 823이었다. 11월 14일 맑다. 11월 15일 맑다. 아버지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러 나가지 않았다. 혼자 앉아서 그리워하니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달랠 길 없다. 11월 16일 맑다. 항복한 외인, 여문연기, 야슈로 등이 와서 외인들이 도망가려 한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우우후를 시켜 잡아오게 하여 그 주모자 준씨 등 2명을 찾아내어 목을 베었다. 경상수사와 우후, 웅천현감, 방답참사, 남도포만호, 어란포만호, 녹도만호가 왔는데 녹도만호는 곧 내보냈다. 11월 17일 맑다. 11월 18일 맑다. 어흥민이 와서 소서 행장이 그 부하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래서 경상수사에게 전령하여 이를 바다와 육지를 정탐하게 했다. 늦게 하흥문이 와서 군량은 되는 일에 대하여 보고했다. 조금 있으니 경상수사와 웅천현감 등이 와서 의논하고 갔다. 11월 19일 맑다. 이른 아침에 도망갔던 외인이 제 발로 와서 현신했다. 밤 10시경에 조카 분, 봉, 해와 아들 회가 들어왔다. 어머님께서 평안하심을 알게 되니 기쁘고 다행이다. 하흥문이 돌아갔다. 11월 20일 맑다. 거제 현령과 영등포 만호가 와서 만났다. 11월 21일 맑다. 북풍이 종일 불었다. 새벽에 송이립을 내보내어 견내력에 적선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했다. 이날 저녁에 정어 13,242룹을 곡식과 바꾸려고 이종호가 받아갔다. 11월 22일 맑다. 동짓날이라 새벽에 임금께 할애하는 숙배를 올렸다. 늦게 웅천현감, 거제현령, 앙골포만호, 옥포만호, 경상 우후 등이 왔다.
변존서와 조카 봉이 함께 갔다. 11월 23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종호가 하직하고 나갔다. 이날 견내량 순찰하는 일로 경상수사를 정하여 보냈으나 바람이 몹시 사나워서 떠나지 못했다. 11월 24일 맑다. 술라선이 나갔다가 밤 10시경에 진으로 돌아왔다. 변익성이 곡포 권관이 되어왔다. 11월 25일 맑다. 식사 후에 곡포 권관의 공식 인사를 받았다. 늦게 경상 우후가 와서 항복한 외인 8명이 가독돼서 왔다고 전했다. 웅천 현감과 우우후, 남도포만호, 방답첨사, 당포만호가 와서 만났다. 조카 분과 밤 10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11월 26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겠다. 식사 후에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광양 도운더가 복병하러 나갔다가 도망간 자들을 잡아와서 처벌했다. 정오에 경상수사가 왔다. 항복한 외놈 8명과 그들을 데리고 온 김탁 등 2명이 함께 왔기에 술을 먹였다. 김탁 등에게는 각각 무명 한 필씩을 주어 보냈다. 저녁에 유척과 이명 등이 왔다. 11월 27일 맑다. 김은겸이 2년생 나무를 배울 일로 목수 5명을 데리고 갔다. 11월 28일 맑다. 나라 제사 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유척과 이명이 돌아갔다. 조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깊어졌다. 11월 29일 맑다. 나라 제사 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11월 30일 맑다. 남해에서 항복해온 외인 야여문과 신시로 등이 왔다.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채찰사에게 보내는 전세와 군량 30섬을 경상수사가 받아갔다. 12월 1일 맑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12월 2일 맑다. 거제 현령, 당포만호, 곡포만호 등이 와서 만났다. 술을 먹였더니 취하여 돌아갔다. 12월 3일 맑다. 12월 4일 맑다. 순천 2호선과 나간 1호선의 군사를 점검하고 보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출항하지 못했다. 조카 분과 해가 본영으로 돌아갔다. 황득중과 오수 등이 정어 7천여 두릅을 싣고 왔기에 김이방에 곡식 사러 가는 배 무곡선에 계산해 주었다. 12월 5일 맑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했다. 몸이 불편한 것 같아 종일 나가지 않았다. 12월 6일 맑다. 늦게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저녁에 아들 울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니 천만 다행이다. 12월 7일 맑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다. 웅천 현감, 거제 현령, 평상포만호, 천성포만호 등이 와서 만나고 갔다. 정주 이인남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 12월 8일 맑다. 우우후와 남도포만호가 와서 만났다. 제찰사에게 전령이 왔는데 가까운 시일에 소비포에서 만나자고 했다. 12월 9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밤새 신음했다. 거제 현령 안이와 앙골포만호 우수 등이 와서 적들이 물러갈 뜻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은구도 왔다. 12월 10일 맑다. 충청도 순찰사 박홍로와 충청수사 선거위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11월 11일 맑다. 조카 해분이 무사히 본영에 도착했다는 편지를 보니 기쁘고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 고생스러웠던 사정이야말로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12월 12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오후도 왔다. 12월 13일 맑다. 조저녁에 종 돌쇠가 와서 말하기를 외선 세 척과 소선 한 척이 등산 즉 창원군 진해면 바깥바다로부터 하포에 와서 정박해 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사냥한 왜군인 것 같아 곧 경상수사 방답첨사 우에게 명하여 정탐해 보도록 하였다. 12월 14일 맑다. 경상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하포로 나가 외놈들을 타일렀다. 미주왕 참사와 남의 현령, 하동 현감이 들어왔다. 12월 15일 맑다. 채찰사 초소에 나아갔던 진무가 와서 18일에 삼천포에서 만나자고 한다기에 달려가기로 했다. 조저녁에 경상수사가 와서 만났다. 12월 16일 맑다. 새벽 4시에 출항하여 달빛을 타고 당포 앞바다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고 다시 사량도 뒷바다에 도착했다. 12월 17일 비가 뿌렸다. 삼천진 앞에 이르니 채찰사 이원익이 사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12월 18일 맑다. 아침 식사 후에 삼천진으로 나아갔다. 정오에 채찰사가 보에 들어와서 함께 조용히 이야기했다. 조저녁에 채찰사가 또 함께 이야기하자고 청하므로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12월 19일 맑다. 아침 식사 후에 나가 앉아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다 먹인 뒤에 채찰사가 떠나고 나도 배로 내려왔다. 그러나 바람이 몹시 사나워 배가 떠날 수가 없었다. 그대로 머물러서 밤을 지냈다. 12월 20일 맑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